자, 이번에는 특별 대담 코너입니다. 시장을 계속 들여다봐야 현실은 그런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되고, 조금 숨을 고르는 입장에서 스페이스X가 던진 투자의 메시지, 이런 타이틀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홍콩에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다시 또 홍콩을 나가셔야 되는데요. REX 파이낸셜 아시아 사업개발 오기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걸음을 또 해주셨네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 스페이스X 열기가 그야말로 광풍이 되고 있고, 우주 항공 관련된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스페이스X 사상 최대 IPO, 머스크 트릴리언의 그러니까 조만장자가 이제 맞습니다. 됐다고 하던데요. 돈을 태워도 되겠어요? 자, 우주 산업 전체에 대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네, 우선 사실 그 상장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기도 했고요. 관심도 어마어마했고, 한국에서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2조 원 조금 안 되는 규모의 돈이 지금 스페이스X로 투자가 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테슬라로 몰렸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사랑이 이번엔 스페이스X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그 우주 산업 전체에 대한 얘기로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번 의미는 이제 우주에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우주에 투자하는 산업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마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미지의 세계지만 유포리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초긍정적인 낙관론. 우주에 맞습니다. 뭔가 분명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라는. 네.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낙관론 중에서도 이제 현실에서도 또 그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 스페이스X를 우주 기업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AI 관련 기업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스페이스X가 가장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현재로서 보면은 이제 비용 효율성인 것 같아요. 팔콘 9이라는 로켓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계속 이제 쏘면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자체가 누리호, 한국에서 발사하는 누리호 대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사용 로켓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재사용 때문에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사실 이거보다 더 크게 기대하는 거는 스타쉽이라고, 이건 100톤까지 쏘아 올릴 수 있어서 기존 팔콘 X보다 한 7배 이상 더 많은 무게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 지금 팔콘 9보다 또 10분의 1의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스타링크라는 위성도 굉장히 많이 쏘아 올리고 있고, XAI를 합병하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 저궤도 위성들을 뿌려놓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AI를 보급 확산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 전쟁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많이 또 이슈로 듣고 있었잖아요. 이 지상으로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 백본망으로 연결했던 그런 인터넷이 아니라 우주에서 쏴대는 스타링크의 효용성을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타링크만 놓고 보더라도 가입자가 1,2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상장 신청서를 냈을 때가 제가 기억하는 9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신청서 내고 상장하는 동안 거의 지금 매달 100만 명씩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우주 기반의 통신 서비스 업체를 하나의 캐시카우로 들고 가고 있고, 거기에 말씀해 주셨던 XAI, 그리고 이번에 인수했던 커서까지 합치면서 AI 인프라 기업으로도 지금 전환하려는 그런 야망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펠컨 9의 하중 추진력을 보면 100톤이라면은 거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일론 머스크가 그림을 참 잘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 무공 어마어마한 장치들을 올릴 수 있겠었는데, 우린 올릴 수 있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셔틀처럼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 교체가 있다면은 즉각 수송할 수 있어라고 믿음을 주니까 더 많이 또 호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2027년 말까지 실제로 올리겠다라고도 지금 본인이 공언하기도 했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을 보면 시간을 항상 지켰던 건 아니지만, 테슬라 케이스를 봤을 때 그래도 비전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가 사실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좀 녹록치 않을 경우 현실적인 대안 방법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상장 당시 IPO에 참여를
못하면서 네, 조금 이제 이번에 실망감이 국내 컸었죠. 증권사가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실망이 컸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한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 안에서의 네. 헤게모니에서 저희가 한 발 밀려났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상장된 이후로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기본적으로는 뭐 국내 증권사 통해서 SPCX라는 스페이스X 2배 ETF를 죄송합니다. 스페이스X 원주를 사실 수가 있고 조금 방송 전에 예탁 결제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현재까지 이미 한 2조 원 가까이 네. 순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일반적으로 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현재 전체 국내 사업개미가 투자하시는 종목 중에 가장 탑 랭크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일주일로 봐도 그렇고 한 달로 간격을 늘려도 가장 많이 매수하신 상품이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현재 IPO하면서 유통 주식 발행 물량이 5%가 사실 안 돼요. 아직.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5% 가까이 유통 물량이 나와서 이제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초기에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스페이스X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상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교하게 금융공학이라고 해야 될지 네.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게 유통 주식 물량을 너무 낮춰놓은 지니어스하게. 지니어스하게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좀 다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하나 또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요 ETF 운용사들이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이 네. 편입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벵가드가 사용하는 CRSP라는 인덱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벵가드에도 편입하고요.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벵가드 있었었고 그래서 벵가드의 뭐 그로스 펀드 같은 데서 편입하고 다음 주 중순에는 이제 블랙락에 있는 펀드가 사용하는 FTSE 러셀 인덱스에서 편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게 이제 지수의 편입 때문에 그렇죠. 네. 러셀 1000에 편입되고 나스닥 뭐 100에 편입이 되고 네. 순차적으로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은 자연스럽게 매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구조?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구조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 영리하게 짜놨다. 잘 썼습니다. 유통 제가 물량은 좀 제한적이고. 네, 저도 ETF 운용력이었기 때문에 ETF 네. 운용력들은 지수에서 바뀌는 대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앞으로 한 2주 반 정도 기간 동안 뭐 벵가드에서 매수하고 블랙락에서 매수하고 MSCI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수에서 네. 이걸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월 초로 저는 7월 한 7일 아니면 8일 될 것 같은데 이때가 나스닥 지수에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블룸버그 추정치는 거의 한 30조 원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고 네. 하는데 이 재밌는 게 스페이스X가 IPO 물량 나온 게 한 130-40조거든요. 그 중에서 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사가고 이런 물량 합치면 한 60조 정도로 추정하는데 네. 거대 롱온리 펀드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 많아야 50조에서 6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거의 30조 가까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좀 가격 왜곡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근데 이 스페이스X의 포인트가 또 대항마라고 해야 될까요? 한글 표현이지만 네,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흔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치 측정하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선도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도 네, 당연한 상식 수준이지만 우주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K자를 앞에다 붙이죠. 네. 네, K 스페이스 전략. 우리 우주항공청이 또 신설되면서 어떤 역할들을 할 거라고 또 예상하시는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보긴 해야겠지만 우선은 한국에서 직접 스페이스X와 바로 경쟁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사실 그렇겠죠. 뭐 지금 스페이스X의 직접 경쟁사가 미국에는 블루 오리진이 사실 있고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발사 실패를 하면서 제 견해로는 이미 한참 밀려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거를 견제하는 그 기업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네. 그 출발 선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군이 저희 군이 올리는 정찰 위성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에 실어서 발사하는 펠컨 9에다가 네, 이미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뭐 비행기를 다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발사체. 네, 발사체를 다 만들 필요가 없고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부품 같은 쪽에서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 저희 한국 기업들이 얼만큼 많이 이제 협력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이제 경쟁보다는 협업 구도로 조금 더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에 그 한화그룹이 좀 많이 서두르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한다면 맞아요. 한화 시스템도 그렇지만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지분을 지금 늘리는 공시를 계속 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집합체의 연합이 등장하고 경쟁 구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를 찾는 작업들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스타링크, 뭐 스타쉽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어떻게 또 파악하시는지? 우선은 사실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아직은 익숙하진 않으시죠. 네. 다만 이제 가끔 해외에서 소셜 SNS를 통해 가지고 월 68,000원인가요? 벌써 쓰시나요,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한국에 쓰시는 분들이 좀 생기시나 생길 보네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산악지형, 뭐 해안지형이 맞아요. 우리나라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도서 지역 같은데 네. 아마도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또 이제 사고나 뭐 재해가 발생하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맞습니다. 하니까 좀 많이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사실 미국에서도 처음에 스타링크가 나왔을 때 2003년에는 월 구독료가 거의 99불이었어요. 네. US 달러로. 근데 지금은 이제 평균 구독료가 현재 시점에서는 66불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워낙 많이 이제 그 위성체를 쏘아 올리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다 보니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네. 뭐 한국에서도 68,000원이다라고 하면 저렴한 비용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못 쓸 비용까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은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약간 험지라든지 아니면 등산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다 이런 쪽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위성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커버하지 못하던 그 기존의 그 통신망이 커버하지 못하던 네. 구간 위주로 먼저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 말고 사실 이제 미국처럼 워낙 땅덩이가 넓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네. 현실적으로 사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홍콩의 경우도 일부 활용 케이스가 조금 생기는 것 같고요. 홍콩의 경우는 뭐 미국처럼 땅이 크진 않지만 기존의 통신망이 너무 낙후가 돼서 너무 느립니다. 사실 그렇죠. 너무 느리기 때문에 속도라고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속도가 너무 안 나와서 지금 뭐 스타링크에서 1테라바이트까지 이제 지원하겠다 조만간 하는데 그 정도면 홍콩은 지금 100메가바이트도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AI 실질적으로. 쓰려면 아직도 온 디바이스는 좀 멀었고 한참 멀었습니다.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감내하기가 좀 쉽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허들을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스타링크가 가져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스타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지금 펠컨 9보다도 7배 이상 많이 쏘아 올 수 있는 로켓이 되는데 그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스페이스X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개별 이벤트로 그러니까 이벤트로 두 개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편입 프로세스. 네네. 그래서 7월 초까지는 수급이 매수로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이제 뭐가 그 스페이스X 가격을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면 스타쉽의 상용화. 현재 지금 12차례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거에 정말로 이제 팔컨 9을 대체할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던 뭐 우주에 쏘아 올리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달로 사람을 보내는 것, 화성에 이주를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지금은 공상과학에 가깝지만 네. 그때는 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진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모바일로 MTS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혹여나 인터넷이 끊기거나 집에서 하는데 이제 정전이 되거나 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스타링크가 보완적인제로서는 많이 또 얘기들을 할 것 같고 자, 이 또 선점이라는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지구는 땅덩어리가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우주도 공간이 무한정으로 밖으로 나가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것은 저궤도 맞아요. 위성이잖아요. 거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리 잡고 포지셔닝하고 이렇게 충돌나면은 또 우주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네. 막 그런 리스크들은 조금 없을까요? 여기는? 사실 뭐 경쟁사 입장에서는 커다란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타링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의 독점권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통신망 무너졌을 때 스타링크가 다 쏴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드론 것들이 같은 거를 제어할 때도 맞습니다. 스타링크가 개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스타링크 말고는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은 진출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아직 좀 갑론을박이 좀 많고 학계에서도 아직 통일화된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네. 이 임계점이 넘어가면 사실 그 궤도 자체를 못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뭐 데브리라고 해서 우주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 다니면서 기존에 있는 위성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역시도 스타링크가 지금 적궤도 특정 궤도를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면 경쟁사들은 사실 그 궤도에서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제 뭐 스타링크의 리스크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개인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의결권이 뭐 85%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리스크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바뀌는 그런 리스크들이 스페이스X의 가격에 혹은 우주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주 경쟁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인가 그리고 또 투자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네. 오기석 대표 지금 REX 파이낸셜에서도 ETF가 지금 뭐 출시가 된 걸로 네. 드는데 맞습니다. 예, 간접 광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뭘 좀 네.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얘기를 들면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X ETF 레버리지 개별 주식 2배 레버리지 ETF SPAX라는 ETF를 월요일에 만들어 상장을 해서 SDAX. SPAX입니다. SPAX. 네, SPCX가 원주고 SPAX가 이제 저희 레버리지인데 사실 저희가 미국 그 SEC에 제일 먼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실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본사에 네. 그때 얘기했던 게 그 스페이스X 상장 레버리지 2배 하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제일 최초로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ADR이 아마 되자마자 미국에 또 상장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품들은 사실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정말 확신이 있다 아니면 난 단기로 그냥 잠깐 먹고 나오겠다 라는 그런신 분들만 이제 하시면 오히려 더 좋고 일반적인 투자는 그냥 원주 혹은 아니면 최근에 한국에서도 보면 우주항공 ETF에서 스페이스X 많이 편입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런 상품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국 얘기를 잠깐만 좀 더 드리면 사실 결국은 우주 경제가 커지고 스페이스X가 만들어 나가는 비전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전 수혜를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뭐 전자, 반도체, 정밀기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든 다 필요하거든요. 네. 위성에도 필요가 한데 뭐 앞 세션에서도 다양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지만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뭐 레이더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세트리가이 같은 뭐 관측 위성 같은 뭐 아니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이제 우주 기업들 아니면 우주 기업의 그 부품을 제공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도 동시에 같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또 국내 기업들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스페이스X가 던진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이걸 가지고 특별 대담을 좀 나눠봤고요. REX 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오기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